정재원의 입시 건축론 정재원입니다. 자, 오늘도 안전모 쓰고서 입시 현장으로 달려갈 텐데요.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오면 정말 많이 고민하는 그 부분들, 즉 진로, 계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던 중에 우는 거예요. 왜 우니? 했더니 제 친구들은 다 자기의 진로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계열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우는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사실은 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자기에게 잘 맞는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시작이에요. 절대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찾아가도 되고요. 어떤 학생들은 고3 마지막에 거의 2학기 가까이 돼서 또 진로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 바뀐 방향으로 또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만 어떤 계열이 무엇이고 어떤 진로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학습해 나가야 된다는 점, 그 점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열을 따지면 이제 크게 그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문과반, 이과반이 없어요. 하지만 대학에서는 계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내용, 전공의 내용이 일정한 어떤 그 교양과 학업 역량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파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계열을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인문 계열과 사회 계열, 그 밖에 자연 계열, 공과 계열 등이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문과라고 하는 문과 계열이라고 하는 안에서 인문 계열과 사회 계열을 좀 더 나누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인문 계열의 핵심 질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휴머니티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바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인류가 동물들과 다른 것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 생각 가운데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이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 계열, 인문과학 계열은 바로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인문과학 계열이라고 하고요. 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럿이 같이 사는데 여럿이 사는 것을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일 사자에 모일 회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그 안에 다양한 그 작동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작동됐고 그 작동의 원리는 뭐고 이 작동이 어떤 식의 방향을 가지고 가야지 앞으로 더 우리 사회 공동체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 공동체 덕분에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 계열입니다.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얘기도 하죠. 자, 그럼 탐구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탐구의 대상은 인문 계열의 탐구의 대상은 인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속마음이 있죠. 또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또 다양하고요. 기분이 나빠도 기분 좋은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칭찬인 것 같지만 또 비판을 겸할 수도 있고요. 인간 내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어떤 내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며 사는가, 인간 내면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제 언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이런 언어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통해서 과거의 인간들은 어떠했고 현재 인간은 어떠한 것들을 또 연구하게 되겠죠. 역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이 생각들을 생각하는 방식, 생각의 원리, 그리고 진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심오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 그다음에 이제 가치, 인간이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탐구의 대상이 되고요. 사회는 우리 사회, 그러니까 집단은 무엇이고 제도는 무엇이고 사회 현상은 무엇이고 여기서 경제적인 어떤 분배 같은 것도 고민해 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과학 계열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함께 이제 고민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 인문 계열은 바로 문헌 해석, 그러니까 과거에 그 조상들이 남긴 과거에
유명한 학자들이 남긴 이런 글들이나 작가들이 남긴 글들을 통해서 과거의 인간은 어땠고 현재 인간은 어떻고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제 문헌 해석 이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 거 사유. 그 다음에 비평할 수도 있고 통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큰 틀로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내면까지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인문 계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인문 계열에서는 인문과학 계열을 선호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생각하는 많이 저게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어떻게 표현하면은 상대방을 좀 더 잘 설득할 수 있는 표현법을 만들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인문 계열에 잘 맞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사회과학 계열은 당연히 인간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건 기본입니다. 사회과학 계열에서 사회과학은 인간하고 완전 다른 게 아니죠. 인간이 모여서 사는 게 사회니까. 그래서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기본적인 이런 문헌 연구나 비평, 사유 이걸 기본적으로 합니다.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이런 그 인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계도 내보고 그리고 통계를 통해서 또 인간들이 선호하거나 또 선호하지 않거나 이런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또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통계 분석 또는 이제 설문조사 또는 이제 각종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인간의 심리 실험 같은 거 있어요. 사회 시간에 배우는 그런 내용, 재미있는 내용도 많이 있고 또 좀 잔인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실험, 그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사회가 작동되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거, 이게 이제 사회 계열의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연역적 연구, 귀납적 연구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들은 이제 차츰 고등학교 생활을 해 나가면서 수업 시간에 개념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인문 계열의 주요 전공이 뭐냐, 또 사회 계열의 주요 전공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인문 계열의 주요 전공은 언어, 철학,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문사철이라고 해요. 문사철. 그래서 문학, 그다음에 역사학, 철학. 그래서 국문학, 영문학, 인간의 생각을 국어로 표현했으면 한국어로 표현했으면 국문학, 영어로 표현했으면 영문학이 되겠죠. 철학, 그다음에 역사학, 그리고 이제 또 인간에게 빼놓을 수 없는 종교학 이런 것들이 주요 전공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사회 계열에서는 사회 시스템제 이런 얘기니까 결국 기업도 하나의 공동체죠.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경영학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간은 갖고 싶은 것은 한정돼 있고 인간은 많죠. 분배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분배가 잘 안 되면 뭐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사회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죠. 그럴 때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경제학 같은 거죠. 그리고 다른 집단과 우리 집단 간의 교류, 정치 외교학이 될 수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룰을 지켜야죠. 규칙, 법학이 되고 그다음에 또 사회가 흔들려서 소외받는 이웃이 생긴다면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사회복지학. 물론 이거 외에도 신문 방송학도 큰 부류의 이제 사회 계열로 분류가 되고요. 그 심리학도 사회 계열로 분류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문 계열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되게 포괄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격을 보면 인문 계열은 당연히 주관적이죠. 주관적. 그리고 이제 본질적.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성이 무엇이냐. 이런 이제 인간에 대한 그 자체, 그 가치 탐구가 주 성격이 된다면 사회 계열은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현상 분석,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의 세금이 재정에 위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위기는 어느 정도의 위기냐, 기존의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얼마나 위기냐, 또는 지금 현재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이런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다 사회 계열의 주된 그 성격이자 연구 분야이자 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목표는 뭐냐? 인간 삶에 대한 깊은 이해죠. 근데 이 깊은 이해가 응용될 때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사회과학으로 응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자체, 인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남기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응용해서 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져 간다면 이게 이제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합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사회계열은 이제 사회 문제 해결과 효율적 시스템 운영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지긴 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문사회계를 무 자르듯이 딱 그어버릴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이 두 개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자 발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문사회 계열을 이제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제 소위 말해서 문과대학을 가느냐. 옛날에는 문과반이라고 했죠. 문과반 과목을 내가 선택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 국어, 영어, 사회를 난 잘하니까 나는 그래서 문과를 갈 거야, 이게 아니고요. 사회 현상이나 문제 해결 방법, 사회 현상이나 여러 사회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를 바라볼 때 국어,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현상들을 잘 이해하고 문제 해결 방법들을 잘 제시한다면 이걸 갖다 이제 인문학적, 사회학적 접근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문과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 수업을 받으시면서 특히 국어, 영어, 사회에서 이해도가 내가 수학이나 과학보다 이해도가 더 높다면 이제 이 문과 교통이 좀 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학년 내내 내가 어떤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지,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잘 준비해 나가시는 기간을 삼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계열을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